허리 디스크 수술 없이도 충분히 나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셔도 아픈 통증, 다리 저림이 많이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허리 디스크를 완치시키는 원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허리 디스크가 회복되는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그 당연한 걸 지키셔야 됩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게 쉬웠다면 허리 아픈 사람들이 없었겠죠. 하지만 꾸준히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의 허리는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가 회복되는 동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허리 신전 동작입니다. 이 자세는 스핑크스 자세라고도 하고 신전 자세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만 자주 해주시면 허리 디스크가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로 상체를 받치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게 한 뒤 허리에 힘을 빼고 천천히 호흡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골반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슴 부분을 들어서 허리를 젖혀 주셔야 됩니다. 골반이 뜨거나 배나 허리에 힘을 주고 계시면 허리가 더 아플 수가 있어요. 너무 높게 하지도 마시고 딱 팔꿈치로 상체를 받치는 높이로만 몸에 힘을 다 빼고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혼자서 꾸준히 또 정확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신전을 도와주는 보조도구 허리 신전기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신전 동작은 오래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맨몸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 우선 왜 허리 신전이 디스크에 좋을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수행해야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서 실제 회복 효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이해해 보시죠. 먼저 허리 디스크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척추 구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총 3군데로 구분을 하는데 목 쪽을 경추, 가슴 쪽을 흉추, 허리 쪽을 요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척추는 앞쪽 혹은 뒤쪽으로 휘어있는 게 정상인데 이 3가지 곡선을 각각 경추 전만, 흉추 후만, 요추 전만이라고 합니다. 몸통이 있는 쪽을 앞쪽, 등이 있는 쪽을 뒤쪽으로 보고 휘어진 방향에 따라서 전만, 후만을 나누는 것이죠. 이 자연적인 곡선을 가질 때가 가장 건강한 척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리를 숙이게 되면 이 곡선이 깨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추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란 물질이 있는데요. 허리가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 같은 기관이죠. 자, 여기 디스크 모형이 있는데요.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처럼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추 전만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어 있던 디스크가 이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서 앞쪽에 눌리는 힘이 발생하고 디스크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 후면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 건강한 디스크라면 이 정도 손상은 금방 회복이 되지만 이러한 상처가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손상이 회복을 넘어서게 되면서 결국 찢어진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디스크가 돌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찢어진 디스크,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낫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신전 동작인 겁니다. 신전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척추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디스크의 찢어진 부분이 서로 맞붙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부에 외상을 입어서 찢어졌을 때 병원에 가면 상처 부위를 꿰매서 찢어진 부분이 서로 맞붙게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외부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찢어진 세포가 접촉해 있을 때 콜라겐과 같은 결합 조직의 생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처를 붙였을 때 더 빨리 낫는다는 얘기죠.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의 상처와 똑같이 디스크의 찢어진 부분이 서로 맞붙어 있으면 섬유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됩니다. 다만 디스크의 상처는 외과적인 수술로 꿰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전 동작을 하면서 찢어진 상처를 붓게 해주는 거죠. 이 디스크라는 신체 기관도 분명 자연 치유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전 동작을 통해 상처만 계속 붓게 해준다면 빨리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허리 신전을 통해 디스크 상처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동작을 하루에 얼마나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24시간 내내 신전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를 다쳤을 때 정형외과에서 깁스로 고정하는 걸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움직임을 제한해서 재손상을 막고 회복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깁스를 푸는 날까지 24시간 내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 디스크도 가능한 오랜 시간 신전 자세를 유지하면서 상처를 붙여주는 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대부분 앉아있거나 서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때 허리는 중력에 의해서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분에 한 번씩은 허리를 10초 정도 뒤로 젖혀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5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씩 하면 더 좋지만 사실 일하면서 매번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15분 간격을 권장드립니다. 서 있을 때는 서서, 앉아 있을 때는 앉아서 허리를 젖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상 중간에 허리를 젖혀주는 것을 예방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손상만 누적되는 것보다 그 사이사이에 회복을 조금씩 끼워 넣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퇴근 후에 최소 한두 시간 이상은 허리 신전에 집중 투자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하는 동안은 예방이었다면 퇴근 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힘들다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자세보다는 엎드려서 신전 자세를 취한 채로 핸드폰을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 후에는 최소 1시간, 2시간 정도는 허리 신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맨몸으로는 이 동작을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팔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허리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겨서 금방 피로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바로 도움이 되는 게 허리 신전기입니다. 허리 신전기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기 때문에 힘을 빼고 신전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각도와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허리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아요. 신전을 해야 좋은 건 알지만 막상 하다 보면 힘들어서 자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허리 신전기를 사용하면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해도 되니까 훨씬 수월하게 신전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디스크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정확하게 신전 동작을 유지하는 건데, 허리 신전기는 바로 그 부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니까 이 신전 동작을 유지하기 힘드신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일상 중에는 짧게 예방 차원에서 허리를 젖혀주고, 퇴근 후에는 허리 신전기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안전적인 신전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디스크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허리 신전기 링크는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신전 동작을 잘 해도 반대로 허리를 계속 악화시키는 동작들을 반복한다면 회복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평소에 몇 가지나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허리 숙이고 아기 씻기기. 두 번째, 쪼그려서 아이 씻기기. 세 번째, 허리 숙이고 세수하기. 네 번째, 허리 숙이고 청소하기. 다섯 번째, 엉덩이 빼고 의자에 앉기. 여섯 번째, 허리를 말고 소파에 눕기. 일곱 번째, 앞바다리 하고 앉기. 여덟 번째, 신발 묶을 때 허리 숙이기. 아홉 번째, 서랍 열 때 허리 숙이기. 열 번째, 윗몸 일으키기 하기. 자,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셨나요? 한 가지만 자주 하더라도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하고 있다면 손상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 동작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원리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했더니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 섬유륜 부분을 찢었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다리 저림까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전 동작을 열심히 하는데도 생활 속에서 계속 허리를 숙여버리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스크는 자연 치유가 되긴 하지만 피부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 손상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신전을 해도 빨리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병원 시술을 받거나 혹은 수술을 하더라도 허리가 계속 아프고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이 진행되기도 전에 손상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결국 손상이 회복보다 많아지는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도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는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를 할 때 허리를 곧게 유지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디스크가 압력을 받을 때 뒤쪽으로 튀어나오려고 하지 않고 균등하게 힘을 받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닥에 물건을 주울 때는 허리를 숙이지 말고 다리를 구부려서 줍고, 세수를 할 때도 허리를 숙이는 대신 골반을 뒤로 빼고 상체를 낮추고, 머리를 감을 땐 가능하면 서서 샤워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최대한 숙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이를 안을 때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어쩌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허리가 건강하다면
이렇게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수백 개를 해도 멀쩡하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허리에 손상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회복을 위해선 추가 손상을 막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허리를 숙이지 않고 반드시 다리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미 허리를 숙이는 동작만 해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선 최대한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서 신전 동작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허리 신전 동작을 해봤는데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프던데요?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허리를 편하게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상체와 목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골반이 바닥에서 뜨는 경우, 이럴 땐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신전은 허리를 부드럽게 젖히는 거지 억지로 꺾고 힘을 주는 동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급성기나 손상이 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디스크 손상이 막 생겼거나 염증이 심한 단계에서는 짧게만 해도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오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짧게 5초 정도만 시도해 보시고 통증이 심하다면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통증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디스크 통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찢어진 상처가 붙으면서 나타나는 뻐근한 통증입니다. 이건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엔 통증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지거든요. 걷기를 할 때도 비슷한 양상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걷기 시작하면 허리가 아프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허리 가운데 부분이 뻐근한 통증이 드시는 분들은 계속 신전을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작을 바로 중단하는 게 좋아요. 특히 증상이 심하면 허리 신전을 했을 때 다리가 찌릿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통증을 참으면서 신전을 더 하다가는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다리 저림이 없을 때까지만 짧게 신전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엔 10초 정도만 해도 저림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일주일, 한 달 후에는 시간이 늘어날 테니까 절대 무리해서 참으면서 하실 필요 없어요. 딱 다리 저림이 없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10초도 아니고 신전 동작을 하자마자 다리가 당기고 저린다면 이 경우는 염증을 없애는 게 우선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약이나 주사로 염증 치료를 하시고 나서 통증이 줄었을 때 신전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주사를 맞고 통증이 없어졌는데 신전을 계속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사는 어디까지나 염증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치료일 뿐이어서 찢어진 디스크 자체를 회복시키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는 다시 통증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요한 건 주사를 맞고 염증이 줄어서 통증이 가벼워졌을 때 바로 신전 동작을 꾸준히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찢어진 디스크가 회복이 되고 재발을 막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신전을 해봤는데도 잘 안 낫는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허리에 안 좋은 동작을 많이 한 경우입니다. 결국 디스크는 손상보다 회복이 많아야 낫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계속 허리를 구부리면서 손상을 반복한다면 아무리 신전을 열심히 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신전 시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신전을 최대한 오래 하면서 상처를 붙여줘야 되는데 낮에 일하는 동안 짧게만 신전을 하거나 퇴근 후에 짧게만 해준다면 여전히 손상이 회복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한두 시간은 집에서 엎드려서 신전 자세를 유지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척추가 심하게 틀어진 경우나 좌골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신전 자세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허리 신전만 충분히 해주셔도 디스크가 회복이 됩니다. 디스크 완치에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싼 시술이 아니라 허리에 안 좋은 자세를 피하고 꾸준히 시간을 내서 신전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 투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셔서 허리 건강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